만약에 이 사람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다가 지체가 돼요. 정보를 알아야지만 병원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화를 내시면서 신고했으면 빨리 오기나 하지 뭘 이렇게 자꾸 다 물어보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소방본부 현재 우프TV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 8년차 우창입니다. 보통 신고 전화가 하루에 몇 건이 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장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 전화를 받질 않아요. 신고 전화를 받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신고를 받는 곳에서 저희한테 지령을 내리면 현장에서 출동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급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게 사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건으로 따지면 실제로 정말 위급한 상황은 2건 정도. 진짜 위급하신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아니었던 적들도 있나요?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이제 새벽 시간대에 주치자분들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쓰러졌다, 의식이 없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멘탈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출동을 하지만 도착하면은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현장 부서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든지 신고자한테 잘 설명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문이 안 열린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동을 하더라도 문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문개방을 하는 조건은 안에 환자가 있다든지, 그것도 소방관이 마음대로 문개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과 항상 동승해서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나 동의가 됐을 때 저희가 문개방을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가서 문개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드킬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출동했었던 경험으로는 호랑이를 쳤는데 호랑이가 죽어간다 살려달라고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출동은 나가지만 나가면서도 저희도 황당하죠. 상황실이라고 하죠. 이건 정말 119가 해야 될 게 아닌데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냥 막무가내로 출동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끊었다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출동을 다시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허위 신고라는 게 굉장히 처벌 기준이 어려워요. 이 사람을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자인서를 쓰셔야 돼요. 본인이 현장에서 그렇게 써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으로 119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첫 번째로는 119에 이제 전화를 하셔야겠죠. 이 상황에 환자가 있다는 것을 상황실에 알려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소입니다. 어느 분은 거기 마을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어디네 누구 옆이야. 소방관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신속하고 빠르게 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최소한의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는데도 환자 상태가 명확치 않으니까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력도 더 소모가 되고 시간도 더 소모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인적 사항 확실하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번째로도 이제 요거랑 이어지는데 환자가 어떤 과거력을 가지고 있는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이 있는지, 뇌질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병원 선정을 하는데도 이 환자에게 맞는 병원을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지령을 내리고 나서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신고자분께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출동하다가도 주소가 조금 불명확할 수도 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니까 더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출동하는 그 시간 내에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출동을 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예비 연락처를 꼭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이제 심정지 또는 중증외상,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황실에서 전화를 끊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전화를 끊었을 때 그 공백 기간에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끊지 마시고 상황실에서 알려주는 응급처치법을 그대로 이행을 해주신다면 환자의 소생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들 따로 대처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 신고자 또는 환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출동하기. 중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빠르게 도착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고, 환자를 위해서도 안도감을 빨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빨리 출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위급한 순간이면 혼자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있는데 끊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현장부에서 무조건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별 상황 아니다라고 무전이나 상황실에 통보를 해서 철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119 신고가 되거든요. 물론 이게 장난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 위치 주소를 모를 경우에요. 네. 큰 건물이 없을 때 산속, 고속도로 주소가 이렇게 어려울 땐 GPS 추적을 바로 하나요? 일단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GPS 추적이 들어갑니다. 119에 신고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의 위치가 GPS로 이렇게 추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갈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나 아니면 이런 수도권 같이 건물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골처럼 이렇게 개활지 같은 경우에는 반경 한 30m, 정확할 때는 반경 5m까지도 GPS 추적이 된다고 하고요. 산속 같은 경우에는 산 중간중간에 보면은 산악 점검 표지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막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노란색 표지판에 그 부분을 알려주신다면은 구조대에서는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적이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녹색으로 해가지고 어디 몇 킬로지점, 서울까지 몇 킬로 남은 표지판들이 있어요. 가까운 휴게소가 있다고 하면 내비상으로 보면은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휴게소랑 얼마나 떨어졌는지 상행선, 하행선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좀 부서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은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수도권들은 못 찾아요, GPS로. 건물이 워낙 전파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데 빵 뚫려진 이런 개활지에서는 꽤 정확하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문과 단서라는데 읽어주시겠어요? 119 구조대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너무 의아한 점, 별걸 다 물어보신다. 코골이 소리가 어떠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빨리 오라고요. 구급대는 뇌출혈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자들이 별걸 다 물어본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뇌출혈이나 아니면은 뇌졸중 같은 경우가 오면은 오른쪽에 힘이 빠지는지 왼쪽에 힘이 빠지는지 평소보다 말은 어눌한지 말은 잘 하는지 표정이 일그러졌는지 이런 부분이 다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뇌졸중 점수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금 중증이구나, 초기구나, 당장 수술이 필요하구나, 약물로 완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해야 돼요. 현장에 도착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골든타임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다가 지체가 돼요. 정보를 알아야지만 병원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화를 내시면서 신고했으면 빨리 오기나 하지 뭘 이렇게 자꾸 다 물어보냐고. 저희는 필요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심정지 같은 경우에도 쓰러진 거를 목격을 했는지 쓰러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는지 쓰러져 있는 걸 목격했다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속 물어보죠. 신고자는 지금 상황이 긴박하기도 하고 자기도 정신없고 소방은 계속 뭘 물어보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대처가 빠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에 이런 거, 뇌출혈은 이런 거 몇 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뇌졸중이나 머리에 관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는 것 같아요.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코를 골아요. 뇌졸중이 있는데 의식이 있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힘이 빠진다든가 평소보다 좀 어눌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뇌쪽 질환이구나 판단을 할 수 있고 깨워도 안 일어나요. 평상시에 잘 지냈대요. 어떤 과거력을 앓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뇨를 앓고 있다는 거예요. 뇌혈당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빠르게 포도당과 혈당 측정기 준비를 해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혈당 측정을 하고 포도당을 투여하면 금방 또 괜찮아지시거든요. 심정이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를 보시다 보면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이러면서 팍 하고 쓰러지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그냥 뒤로 쓰러져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어요. 평상시에 심장 쪽 이런 관련된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심정지가 왔을 때 CPR을 하면서도 이분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왔구나라는 거를 병원에도 빨리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소생을 하고 나서도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늘은 응급 상황의 단서와 올바른 신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